언젠가 제가 터키에 에르도안에 이어 인도도 거의 독재 국가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라 하더니 야당 대표 언론인 등 1000명을 감시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로 사찰 의혹이 있고, 현지 매체는 인도판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가 개발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가 전 세계 정치인 언론인들의 감시에 악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인도에서 야당 전 대표 등 1000명이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게 지금 드러나서 야권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인도 언론은 이 사태를 인도판 워터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 스파이웨어라는 것은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으로 휴대전화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각종 정보가 수집되어가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5만여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데 악용됐는데, 이 가운데 인도에서만 휴대전화 번호 1000개가 페가수스라는 프로그램의 감시 대상이었는데, 감시 대상에는 인도 모디 총리의 정적인 제1야당 대표도 있었고, 현직 대법관 장관, 기업인, NGO 활동가도 있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던 기자 40명의 휴대전화 번호도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가수스가 인도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직후부터라고 그렇게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걸 받아와가 테러리스트한테 사용해야 될 군사용 무기를 민주적인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인도판 워터게이트다. 자,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아서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불법 해킹 감청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디라는 자가 겉으로는 아주 그냥 서민적이고 소박한 척 하면서 굉장히 교활하다, 그래서 앞으로 닉슨처럼 되지 않겠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독 영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보면 당시 동독에서 10만 비밀 경찰이 자신들 정권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비밀 경찰, 그리고 감시 대상이 된 이 극작가 시인과 그의 여자친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독일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공개된 이 슈타시 관련 내용들이 터져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독의 슈타시에 희생양이 되었는가가 나왔지요. 서독에서만도 3만 명의 이 슈타시 비밀경찰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 문서들이 대량으로 파기돼 가지고 처벌을免한 가해자들이 통일 후에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했다. 그런데 그때 취업까지 금지당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규 요원만 9만이고 비정규 요원까지 합치면 20만이에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질 때 89년 10월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슈타시 해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시를 다 생산 현장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구호로 나왔습니다. 자, 소련군이 동독을 점령한 이후 소련군이 이제 슈타시라고 동독 출신의 정보기관을 갖다가 양성해서 그 동독을 거대한 감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테러리스트들하고 연결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동독이 세계의 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해주고 서독에 간첩을 보내고 동독의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동독이 89년 12월에 무너졌을 때 시대가 동독의 슈타시 본부를 갖다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접수를 해서 했는데 문서가 계속 파기되고, 심지어 시민단체 내부에서까지
지금 반정부 세력들이 이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승인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중단이 됐지만은 결국은 슈타시와 관련되는 내용들 상당수가 소멸돼 버려서 서독에 간첩까지 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잡혀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이 독일의 정치인들이 동서독 간의 화합을 위해서 슈타시 문서를 폐기하라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슈타시 하던 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높은 연금으로 또 통일되어서는 서독에서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심지어 경호회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푸틴이 9월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고 언론 매체 4개, 언론인 18명을 외국 대리인이라고 지정해서 탄압을 하고 독립 언론에 대해 사실상 사형 선고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한국이 공무원의 나라라고 지금 하는 보도들이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공공부문의 인건비만 연 90조, 한국의 500대 기업의 인건비가 86조, 그러니까 한국의 500대 기업보다 공공기관 인건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추월을 했어요. 문정부 들어서 공무원 공공기관 22만 명을 정원했고 4년간 500대 기업 채용은 3만 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이 공무원 인건비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가 25.4%, 18조 1000억이 늘었고 500대 기업은 인건비 상승률이 10조 6천억, 14.1%. 그러니까 근 2배가량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더 늘어났어요. 문 정권 들어서 공공부문에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 경찰관 등 치안 담당 공무원만 7만 4천 명,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81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4년간에 공무원만 22만 605명이 늘어났고 500대 기업은 3만 4,886명 늘어났어요. 6.3배, 민간에 비해서 공무원이 6.3배가 4년간 늘어왔고 특히 공무원의 증가 속도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11만 3,350명 늘었다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 재직자를 122만 1,322명인데 이 중에 11만 3,350명이 문정부 정권 들어서 늘어나서 엄청난 숫자를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만 7,255명이 늘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 채용 쏠림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간 부분은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이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취업준비생이 굉장히 늘어나서 취업준비생이 지난 5월 기준으로 85만 9천 명인데 이 중에 10명 중 3명 30% 이상이 공무원 취준생 32.4%라는 겁니다. 전년보다도 4.1%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주는데 정부와 공공부문이 늘어나고 있고 자, 이거는 국가의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국업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 7,847억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공무원이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공공 분야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 부실해져서 사교육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공무원을 늘린다면 어떤 데다 늘려야 되겠습니까? 사교육을 대처할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죠. 이것도 선생들이 부지런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전교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또 공공화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 공무원 두 사람이 길을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땅을 파고 한 사람은 흙으로 그 구덩이를 메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만한 이 일을 왜 하느냐니 나무 심는 사람이 휴가 중이라서 둘이서 저렇게 한다. 또 민원인이 신고하러 왔다니까 본인이세요? 민원인이 꼭 본인이 와야 되냐 물으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망신고하러 왔는데 어떻게 본인이세요? 물을 수 있습니까? 한국 유머래요. 공무원이 하는 말 가장 웃기는 거는 일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독일 유머도 있고요. 프랑스는 공무원이 실한데 주 35시간 일하게 돼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만큼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고 집권당이 이걸 일을 더하도록 밀어붙이니까 야당과 공무원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걸 법으로 밀어붙여서 35시간은 일해야 된다 했는데 법정 근로시간 35시간도 안 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게 지금 프랑스의 실정이고 그리스는 1300유로까지 공무원에게 수당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사용, 외국어 사용, 정시 출근, 외부 활동, 부활절, 여름 휴가철에 월급 절반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성탄절에는 월급 한 달치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 8월에 그리스에 불이 나서 수도 아테네까지 산불이 몰려왔지만은 속수무책이었는데 소방용 헬기가 없어서 진화를 못했는데 주변 11개국에서 헬기 빌려줘서 불길을 잡았는데 매년 대형 산불이 나오는데 헬기를 못 사는 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 예산의 대부분이 임금으로 나가거나 연금으로 나가서 그리스 공공부문이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사회보장 비용이 1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의 국민소득은 세계 40이라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나은데 그런데 나라 꼬라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공공부문 고용 공무원이 77만 명이었는데 80년대 초반에는 30만 명이었는데 한 세대 만에 2배가 넘게 지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 공무원 이야기하는 건요. 공무원이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나 러시아 또 과거 구동독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국민을 감시하는 자도 공무원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을 많이 늘렸어요. 경찰 많이 늘려서 주로 하는 일이 뭘 합니까? 정권을 위해서 이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경찰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불러내겠다고 경찰이 소환장을 지금 6개나 보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내는 것도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그리 시위하는데 음악 좀 틀어놨다고 앵글리 블루 경찰이 3명이나 출동했어요. 원래 한 팀에 2인으로 움직이잖아요. 공무원이 많으니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국정원 같은 데는 지금 아무 할 일도 없고 간첩도 안 잡는데 수천 명의 직원이요 1조 수천억을 쓰면서 예산이 얼마인지 직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걸 저걸 놔두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권을 위한 썩은 문드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그 정권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데 열심히 봉사 중입니다. 정권을 위한 통계를 작성해주고 또 정권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 사기 쇼를 자행하고 있고 또 정권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권을 위해서 반대되는 세력들을 탄압하고 또 정권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정권 홍보한다고 해외 공간 조직을 악용하고 이런 일들이 공무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성하거나 양심 선언하는 공무원도 하나 없습니다. 자, 공무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취업준비생한테는 미안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국가적 생산적 고용 창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무원 뽑는 것은 중단하고요. 각 부서마다 필요 없는 공무원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